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건강입니다. 오늘 영상의 시작은 조금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평소 식탁 위에서 늘 보던 그 조미료가 사실은 혈관을 막고 간을 지치게 하며 심지어 뇌와 심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가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범한 부엌 찬장 속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꺼내 쓰던 그것이 바로 당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가장 은밀한 독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파헤치며 노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미료의 실체를 밝혀낼 것입니다. 노년의 부엌에서 늘 손이 가는 그 작은 한 꼬집의 조미료가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간의 해독 능력을 지치게 하며 결국 심장과 뇌에까지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부터 분명히 하자. 특히 65세 이후에는 간과 신장의 기능 저하, 인슐린 저항성 증가, 노폐물 배출 능력 약화가 겹치면서 젊었을 때 별일 없던 선택이 서서히 도구로 바뀐다. 정제된 소금과 화학적 감칠맛에 길든 입맛은 더 짜고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되고 그때마다 높아지는 나트륨과 첨가물의 총량은 혈압을 끌어올리고 염증 반응을 키우며 기억력 저하 같은 신경학적 문제의 위험까지 부추긴다.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왜 노화한 몸이 조미료에 더 민감해지는지의 생리적 이유를 이해하고 어떤 선택이 특히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안전한지의 원칙을 생활 속 행동 지침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도입에서는 그 경고의 무게와 변화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이어지는 각 분절에서 구체적 사례와 대체 전략, 실천 원칙으로 나아가 전반적인 식탁의 소금기와 단맛, 그리고 화학적 감칠맛을 재설계하는 여정을 시작한다. 나이가 65세를 넘어서면 인체의 여러 장기는 눈에 띄게 변화한다. 간은 해독 효소를 충분히 분비하지 못해 음식 속 첨가물과 독성 물질을 예전처럼 빠르게 분해하지 못하고 신장은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혈액량이 젊었을 때보다 30% 이상 줄어들어 노폐물과 나트륨을 배출하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혈관 역시 탄력을 잃고 벽이 두꺼워져 혈액의 흐름이 둔해지고 압력에 취약해진다. 이 시기에 나트륨과 화학 조미료가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혈압이 더 쉽게 오르고 심장과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며 인슐린 저항성은 높아져 혈당 조절도 어려워진다. 젊을 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던 맛소금, 화학 조미료, 시판장류, 설탕이 이제는 혈관을 좁히고 염증을 부추기는 촉매제가 되어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당뇨병, 지방간 같은 질환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든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단순한 노화의 일부가 아니라 식습관 관리가 절실해지는 신호이며 특히 조미료 선택과 사용량 조절이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첫 번째로 반드시 피해야 할 조미료는 바로 맛소금이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 소금보다 더 깔끔하고 건강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에 불과하다. 맛소금은 정제 소금에 글루탐산 나트륨, 즉 MSG와 여러 화학 첨가물이 섞여 있어 체내 부담을 배가시킨다. 젊을 때는 간과 신장이 비교적 원활히 작동해 이 물질들을 빠르게 분해하고 배출할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능력이 절반 이하로 떨어져 나트륨과 첨가물이 체내에 축적된다. 실제로 내가 진료했던 환자 가운데 69세 남성은 매 끼니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에 맛소금을 듬뿍 넣어 먹은 결과 불과 석 달 만에 혈압이 140에서 180으로 치솟아 결국 고혈압 약을 복용하게 되었다. 맛소금 한 티스푼에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과 맞먹는 23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으며 65세 이후에는 하루 1500mg 이하로 줄여야 하는데 이 기준을 단 한 번에 초과해 버리는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방부제와 인공감미료, 화학향미제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 동맥경화를 가속화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MSG는 뇌의 보상 회로를 자극해 점점 더 많은 양을 찾게 만드는 중독성을 지니고 있어 나트륨 섭취량을 눈덩이처럼 불려 결국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인다. 따라서 맛소금은 노년기에 결코 안전하지 않은 선택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한다면 건강을 갉아먹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두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조미료는 바로 MSG, 즉
화학 조미료이다. MSG는 글루탐산 나트륨이라는 화학 성분으로 만들어져 감칠맛을 강하게 내지만 65세 이후에는 그 부작용이 훨씬 더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나이가 들면 뇌를 보호하는 혈내 장벽이 약해지는데 이때 MSG가 뇌 속으로 침투하면 신경쇠의 독성을 일으켜 두통, 어지럼증, 기억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촉발할 수 있다. 실제로 71세 여성 환자는 매일 요리에 MSG를 사용하다가 반년 만에 두통과 기억력 감퇴가 심해졌으나 MSG를 끊은 지 석 달 만에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되었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혈압과 혈관에 미치는 영향인데 MSG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작용을 하여 이미 탄력이 떨어진 노년기의 혈관을 급격히 좁히고 심장과 뇌에 부담을 주며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MSG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65세 이상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고혈압 발생률이 2배 이상 높고 뇌졸중 위험은 거의 2배에 달했다. 게다가 MSG는 체내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촉진해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이는 관절염, 혈관염, 치매까지 연결될 수 있다. 문제는 라면 스프, 인스턴트 소스, 각종 가공식품에 MSG가 광범위하게 들어있다는 사실이며 성분표에 글루탐산 나트륨,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라고 쓰여 있다면 모두 MSG다. 특히 중국 음식점이나 일부 식당에서 사용하는 조미료에도 MSG가 다량 포함돼 있어 외식할 때도 반드시 주의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무첨가 음식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MSG는 단순히 입맛을 살리는 조미료가 아니라 노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숨은 독이므로 철저히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조미료는 시판되는 된장, 고추장, 쌈장과 같은 장류이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 장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지만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은 전통 방식과 전혀 다르며 지나치게 높은 나트륨과 당분, 각종 화학 첨가물을 포함하고 있다. 전통 된장의 나트륨 함량이 100g당 약 4,000mg 수준인데 비해 시판 된장은 5,500에서 7,000mg까지 올라가며 이는 65세 이후 권장 섭취량의 3배에서 4배를 단번에 초과하는 수치이다. 실제로 67세 남성 환자는 매일 아침 된장찌개와 저녁 쌈장을 즐겨 먹었는데 모두 시판 제품이었고 반년 만에 혈압이 190까지 치솟고 신장 기능도 악화되어 응급실에 실려갔다. 설탕 역시 큰 문제로 특히 고추장에는 액상과당이나 정제설탕이 20% 이상 포함되어 당뇨병이나 당뇨 전단계 환자에게 심각한 부담을 준다. 더구나 방부제와 인공색소, 인공감미료는 노화된 간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면역력 저하와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쌈장에는 대두 단백질과 밀가루, 향료, 트랜스지방까지 포함돼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판 장류를 자주 섭취하는 노년층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은 30% 이상 높았다. 또한 이러한 제품은 발효 과정에서 유익한 유산균이 거의 사라지고 장내 균형을 깨뜨려 면역력까지 떨어뜨린다. 따라서 장류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나트륨 함량이 100g당 3,000mg 이하인 제품,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거나 가능하다면 직접 담근 전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조미료는 바로 설탕이다.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일상적인 식재료라고 생각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작은 흰 알갱이가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데 젊을 때는 췌장이 충분히 인슐린을 분비하여 이를 조절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인슐린 분비량이 예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인슐린 저항성은 크게 높아져 혈당 관리가 어려워진다. 실제로 73세 여성 환자는 요리할 때 조림이나 볶음에 설탕을 자주 사용하고 차에도 매번 설탕을 넣어 마셨는데 1년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8.2로 치솟으며 결국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설탕은 또한 간에서 직접 지방으로 전환되어 지방간의 주요 원인이 되며 간 기능 저하와 전신 피로를 불러온다. 혈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벽에 당분이 달라붙어 당화 반응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생겨 동맥경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을 많이 섭취하는 노년층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는 설탕이 뇌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설탕은 뇌의 도파민 분비를 자극해 마약과 유사한 중독 효과를 내어 점점 더 많은 양을 찾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든다. 요리에 직접 넣는 설탕뿐만 아니라 간장, 케첩, 마요네즈, 드레싱, 빵, 과자, 음료수, 심지어 김치나 단무지 같은 반찬에도 설탕이 다량 들어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5세 이후에는 하루 25g 이하로 섭취량을 제한해야 하며 이는 티스푼 6개 정도에 해당하는 양으로 시중 탄산음료 한 캔만 마셔도 이미 이 기준을 넘는다. 따라서 가공식품을 줄이고 요리할 때는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 혹은 천연 저칼로리 감미료를 사용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조미료의 위험성은 단일 성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겹쳐질 때 훨씬 더 치명적으로 드러난다. 라면을 끓일 때 이미 스프 안에 나트륨과 MSG가 과도하게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맛소금이나 된장을 넣는 경우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권장 기준의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게 되며 실제로 76세 여성 환자는 라면의 스프 전량과 맛소금 반 스푼, 된장 한 스푼을 더해 먹다가 불과 2주 만에 다리가 붓고 호흡곤란이 심해져 응급실에서 신부전 초기 진단을 받았다. 분식점의 떡볶이나 튀김, 순대 같은 음식은 소스 자체에 이미 설탕과 나트륨이 많고 여기에 간장이나 마요네즈를 곁들이면 조미료가 겹겹이 쌓여 혈관과 장기에 큰 부담을 준다. 시중에 판매되는 불고기 양념이나 갈비 양념, 닭갈비 양념 등에는 설탕, 나트륨, MSG, 방부제가 모두 들어있으며 이를 이용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면서 또 된장찌개나 특히나 쌈장을 곁들이면 조미료 섭취량은 거저없이 늘어난다. 특히 찌개류 국물엔 조미료가 농축돼 있어 밥에 말아 먹는 습관은 곧바로 체내로 고농도의 나트륨과 첨가물을 흡수하는 결과를 낳는다. 냉동만두, 컵라면, 냉동볶음밥 같은 인스턴트 식품도 이미 조미료가 충분히 들어있는데 여기에 간장이나 고춧가루를 추가하면 하루 나트륨이 5,000mg을 넘어 위험 수준에 이르게 된다. 또한 조리할 때 처음부터 많은 양의 조미료를 넣으면 간을 맞추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더 많은 양을 계속 넣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김치나 젓갈, 장아찌처럼 나트륨이 많은 밑반찬을 여러 가지 함께 먹는 습관 역시 자연스럽게 총 섭취량을 늘려 혈압 상승과 신장 부담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년기에는 조미료가 중복되는 음식과 국물 위주의 식사를 최대한 줄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독이 서서히 몸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제 위험한 조미료 대신 건강을 지켜주는 대체 조미료들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정제 소금이나 맛소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과 죽염이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과 바람으로 증발시켜 얻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고 체내 흡수 속도가 느려 혈압에 미치는 부담이 훨씬 적다. 죽염은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고온에서 여러 차례 구워 만든 소금으로 이 과정에서 불순물은 제거되고 유익한 미네랄은 더욱 농축되어 알칼리성이 강해진다. 이는 산성화된 체내 환경을 중화시키고 위와 장의 소화 기능을 돕는 효과를 낸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가 맛소금을 끊고 죽염으로 바꾼 뒤 석 달 만에 혈압이 170에서 140으로 떨어지고 만성 소화불량도 크게 개선되었다. 다만 천일염과 죽염을 사용할 때는 기존 양의 절반만 사용하고 조리 마지막 단계에 조금씩 넣어 간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하면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면서도 충분히 풍미를 살릴 수 있다. 결국 소금을 어떤 형태로 고르느냐가 노년기 혈압과 혈관 건강을 가르는 중요한 선택지가 되며 단순한 조미료 교체만으로도 건강 상태가 놀랍도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 대체 조미료는 천연 육수이다. 화학 조미료나 MSG 대신 다시마, 멸치, 표고버섯 같은 천연 재료로 우려낸 육수를 사용하면 감칠맛을 살리면서도 체내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다시마에는 글루탐산이 자연적으로 들어있어 MSG와 유사한 풍미를 내지만 화학적 합성이 아니기에 부작용이 없고 멸치 육수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해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표고버섯에는 베타글루칸 성분이 있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물 1리터에 다시마 5g,
멸치 10마리, 표고버섯 2개를 넣고 30분 정도 끓이면 깊고 진한 국물이 완성되며 냉장 보관 시 사흘 정도, 냉동 보관 시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대체 조미료는 천연 감미료로 정제 설탕 대신 꿀이나 조청을 사용하면 혈당 상승 속도를 완화할 수 있다. 꿀은 과당과 포도당 외에도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을 함유해 단순히 단맛만 내는 설탕과는 차별화되고, 조청은 쌀이나 보리를 발효시켜 만든 천연 감미료로 당도가 낮고 소화 흡수가 느려 혈당 급등을 막아준다.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천연 저칼로리 감미료도 좋은 대안으로,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알룰로스는 설탕의 70% 정도 단맛을 내지만 칼로리는 10분의 1에 불과하다. 네 번째 대체 조미료는 천연 향신료로 마늘, 생강, 양파, 허브류를 활용하면 인공 조미료 없이도 풍부한 맛을 낼 수 있다. 마늘의 알리신은 항균과 항염 작용을 하고 혈압을 낮추며, 생강의 진저롤은 소화를 돕고 염증을 완화하며, 양파의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보호한다. 로즈마리, 타임, 바질 같은 허브는 향미를 살리는 동시에 면역력을 강화한다. 이들 향신료는 요리 마지막에 넣어야 향이 잘 살아나고 너무 많이 넣으면 쓴맛이 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천연 조미료들은 노년기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식탁의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안전한 선택이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조미료 사용에 대한 3가지 원칙과 이를 실천한 환자들의 사례에서 드러난 변화이다.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가공식품과 조미료의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나트륨과 당류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다. 65세 이후 하루 나트륨 섭취는 1500mg 이하, 당류는 25g 이하로 제한해야 하지만 라면 하나에 들어있는 나트륨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기 때문에 성분표 확인은 생명을 지키는 습관이다. 두 번째 원칙은 조리 시 평소의 절반만 넣고 국물은 반드시 남기는 것이다. 찌개나 국물에 조미료가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을 안정시킬 수 있으며, 라면이나 국수 요리도 스프를 절반만 넣고 국물은 남겨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조미료를 덜 넣는 것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건강을 지키는 생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다. 나트륨을 하루 1000m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내려가고, 당류를 줄이면 당뇨 발생 위험이 4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를 분명히 뒷받침한다. 실제로 72세 여성 환자는 평생 맛소금을 사용하다가 천일염과 다시마 육수로 바꾸자 3달 만에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두통과 피로가 개선되었으며, 68세 여성 환자는 설탕 대신 꿀과 계피, 생강을 사용해 반년 만에 당화혈색소가 8.4에서 6.6으로 개선되고 체중도 5kg 줄어들었다. 결국 맛소금, MSG, 시판 장류, 설탕이라는 4가지 조미료는 반드시 피하고 천일염과 죽염, 천연 육수, 천연 감미료, 천연 향신료라는 4가지 건강한 대안을 선택하며 라벨 확인과 절반 사용, 국물 남기기의 3가지 원칙을 실천한다면 노년의 식탁은 독이 아니라 약이 될 수 있다. 조미료 하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이 혈관을 지키고 간과 뇌를 살리며 100세 건강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기억해야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노년 건강이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시간에도 꼭 함께해주세요.